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밴드 라이브를 이제 기획을 한 게, 뭐 코로나도 사실 있었고, 학부모님들을 학원에 초대를 해가지고 모셔서 이제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도 진행을 해봤지만, 이렇게 자주 좀 소통을 하고, 얘기도 듣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학원 소식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입시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이제 많이 접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수요일마다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수학 전문 학원이니까, 그래서 올바른 수학 학습, 우리 아이 수학 교육을 내가 잘 알고 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학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가 잘 알고 그거를 잘 이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슬라이드. 저희가 수학의 심장을 달다라는 브랜드를 이제 목동에 본관이 있고요. 목동에서 가장 좀 큰 학원에 이제 거기 대표님이 수학의 심장을 달다 브랜드를 만들면서 제가 함께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영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저희가 이게 교과만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 정보를 이렇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면 학생들이 그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능력들이 아무래도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던 분위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면, 지금은 학생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가 막 공부에 대한 좀 이렇게 열심히까지 해야 될 이유도 잘 못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식이나 정보만 전달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좀 힘을 쓰고 있는 게 그런 습관이나 태도, 그리고 동기부여,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학생들에게 하면서 학생들 얘기도 좀 듣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조언도 해주고 하는 형태로 많이 시도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심달 런이라는 걸 저희가 5월에 처음 1기를 모집을 해서 기말고사를 준비한다, 열심히 준비해보자라는 명목으로 한번 해봤죠. 그래서 한데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니까 계획 세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어디까지 해야 되고 내가 왜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이런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소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정말 뭐 한 달이라고 하면 길기도 길고 뭐 짧기도 하지만 그래도 각각 학생들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좀 다양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의 속마음도 좀 들어보는 계기가 됐고, 저희는 이제 집에서 사실 좀 케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학원에서 좀 케어를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학습 컨설팅을 학생들을 데리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뉴에버 입시팀이라고요. 저희가 그 입시라는 게 사실 많은 지식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그냥 대학교를 어떻게 가는지가 아닌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하며 그런 지식들을 끌어와야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저희가 이제 더뉴에버 그 인천에 있는 입시 학원이고요. 그래서 더뉴에버 입시팀과 함께 콜라보해서 저희가 입시를 또 더 깊이 있게 원하시는 분들은 더뉴에버 입시팀과 연결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자, 수학을 이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수학 과목이 중요한가? 우리는 왜 이렇게 이걸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 세계가 왜 수학이라는 그 과목을 입시에서 빼먹질 않는가? 수학 과목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하면, 대학교를 가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도 잘 봐야 되고, 탐구의 기본.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성적으로만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을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적어주시진 않았지만 수학 과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고, 그러면 그거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계속 뭔가 애들한테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쪽으로 자꾸 교육이 집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수학 과목을 왜 해야 되는가, 왜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거를 납득을 하죠. 그렇죠? 그냥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하기 싫잖아요. 네, 근데 뭔가 그냥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 말고도 그런 당위성이 있다면 그러면은 애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음, 제가 사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나왔네요. 네. 논리적 사고.
그래서 이제 또 뒤에 이제 연결해서 나오면 또 그 논리적 사고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시랑 연관이 가장 크니까 비중이 이제 가장 높으니까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해답은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중요한 이유가 그렇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지. 이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거다. 나는 탐구를 하는데 기본 어떤 역량이니까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거다. 나는 이게 입시에 중요하니까 대학을 잘 가려면 수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다. 그죠? 논리적인 사고를 하려면 수학이라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거다.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요한 이유를 알면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정답은 효율적인 사고의 습관입니다. 효율적인 사고의 습관. 캡처하세요. 네. 그리고 효율적인 사고의 습관이 뭔가를 계속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우리 아이를 교육을 하는데 옆에서 서포트를 할 때 진짜 이런 효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보내고 그래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학원도 보내고 뭐도 시키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왜 이게 내가 이렇게 어느 때 보면 이렇게까지 시켜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시잖아요. 그쵸? 회의감도 들고 어쨌든 자식이지만 투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그럼 그럴수록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정확해야죠. 그죠? 정확해야 되니까 효율적인 사고의 습관이다.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라에서도 원하는 인재상이 창의, 뭐 단어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창의, 역량, 적극적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는 기업에서는 이런 애들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어쨌든 공부를 하면 나중에 여차여차 해서 그런 능력이 생겨서 기업이 원하는 또는 나라가 원하는 인재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출발부터 애초에 뭔가 이런 생각이 아닌 그리고 나라에서 원하는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상으로 키울 생각이 없었다면 그러면 이게 더 근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효율적인 사고,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학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조언을 해주는 게 옆에서 일단 보면 학생들이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아직은 당연히 미성숙하니까 못하는 거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공부가 그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한 행위인가는 꼭 반드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 맞는 얘기죠. 그죠? 다 맞는 얘기인데 실전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게 답답한 거고 그리고 도대체 그럼 집에서는 우리는 뭘 해줘야 되는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애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그걸 알려달라. 그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딱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일단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너 문제집 뭐 숙제 다 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기다려주시면 분명히 학생들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학 공부를 어떻게 시키고 계신가요? 자, 이게 또 질문인데 결국에는 맞은 개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너 이번 시험 몇 점 맞았어? 일단 시험은 일단 점수가 중요하니까 뭐 시험은 일단 빼고 평소에 너 숙제 다 했어? 너 문제 다 풀었어? 너 갖고 와봐. 동그라미 몇 개. 그 다음에 이 틀린 거 몇 개. 이거에 그렇게 막 집착을 하게 돼요. 그쵸? 당연히 공부를 했으면 맞춰야지. 이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죠?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에서 나왔던 해답들이 있잖아요. 그 해답들 효율적인 사고를 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시켜서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내가 이렇게 그냥 어떤 성적과 문제 맞은 개수 또는 문제집 몇 바퀴를 돌렸니 권수 뭐 양 그러니까 이것만 자꾸 집중을 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후순위 그러니까 두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라는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에 뭐부터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느냐. 근데 이 학생은 첫 번째부터
맞는 거, 그러니까 몇 개 맞았냐, 틀렸냐, 이거부터가 중요하게 느끼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제 공부가 너무 멀어지는 거죠. 공부만 멀어지면 다행인데, 엄마랑도 멀어져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제 사춘기라는 얘기가 되고, 자꾸 멀어지죠. 그렇죠? 난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학은 일단은 사고를, 아까 말씀하신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사고를 하는 습관을 기르기에 가장 좁은 도구입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중학교 때는 사실 그게 티가 잘 안 나는데, 고등학교를 올라와서 시험을 봤는데, 개념을 했고, 센 했고, 뭐, 고쟁이 했고, 일품 했고, 다 했는데, 점수가, 너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분명히 다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중학교는 아무래도, 뭐, 특목 자사를 보내기 위해서 성적도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우리 모두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시험과 수업을 하신다면,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죠. 딱 갈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그런 어떤 습관, 몇 개 맞았어, 몇 번 했어, 얼마나 했어, 뭐 이런 것만 갖고 있던 습관을 갖고 있던 애가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뭐 까먹었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그냥 생각을 더 끌고 가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일단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을 익혔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들을 찾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조건에서 개념에서 조건 찾기. 문제에서 어떤 조건들을 줘요. 그러면 어느 단원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개념을 사용해서 그 조건들을 나열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단원에서 배웠던 것들을 개념을 떠올리겠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내가 문제를 푸는 게 효율적인가를, 어떤 개념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를 거기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념들을 여러 가지를 떠올린 다음에 개념이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 3개, 4개 된다. 그럼 그게 킬러인 거예요. 킬러가 단순히 문제가, 요즘 뭐 킬러가 또 난리잖아요. 수능에서 킬러를 없앤다느니, 근데 내신에서는 킬러 문제를 맞춰야 1등급이 되고, 뭐 어쨌든 킬러.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개념 물리를 풀든, 센을 풀든, 일품을 풀든, 블랙라벨을 풀든, 어찌 됐건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푸는 거죠. 그쵸? 그게 조금 더 심화가 되고 복잡해진 것 뿐이지, 이게 문제 자체가 다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모든 문제집의 앞에 개념은 똑같은 개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심화 개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을 익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연산이거든요. 20%는. 근데 애들은 이것만 20%의 요 과정 있잖아요. 20%의 요 과정만 자기가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풀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앞에 생각은 못 하는 거고, 그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골라야 되고, 이 조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이런 거는 선생님이 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산을 자기가 막 해요. 연산 법칙, 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막 하는데 애들은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알았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는, 그 수학 문제를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학원에서, 지금 수학학원에서 하고 있는 수업이 정말 애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수업인가? 그리고 집에서 교육하고 있는 나의 철학이 우리 아이를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철학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효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아이는요, 이 80%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고요. 연산만 막 열심히 해서 연산이 빠른 애들은 이 20%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부족한 애들은 어디서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80%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에서 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20%의 그냥 연산만 빨리 하면 되는 것인가? 그죠? 아무리 여기 연산해서 시간을 줄여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시간이 줄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연산만 줄여봤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이것도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개념과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들을 계속 길러줘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원을 왜 다니는가? 학원을 왜 다니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을 왜 다니는가? 학원을 보내서 혹시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가? 성적만 잘 나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학원을 보내는 것이다. 일단 이게 가장 크긴 한데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맥락을 이어서 말하면 이거 성적만 잘 받기 위해서 그냥 학원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럼 학원을 왜 보내는가는 우리 아이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곳인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와 계속 뭔가 이렇게 소통이 되는 학원인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학원 다니려면 질문할 수 있는 아이여야 돼요. 질문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 그냥 와서 수업만 듣는다거나 그냥 뭔가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안 나오는 날도 나오고 문제를 아무리 많이 주고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많이 갔어. 막 학원 안 가는 날도 간 것 같고. 근데 왜 안 되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거 하면 되고 그냥 나오라고 하면 가면 되고 앉아서 수업 들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원에 와서 자, 그럼 정답은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답은 질문을 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맞아요?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내는 거예요? 막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귀찮게 하고. 그 선생님들 수업이시니까 바쁘면 저한테 와야죠. 자, 그럼 이제 또 여기서 제가 들었던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는 내성적이라서 질문을 잘 못합니다. 두 번째, 원장 선생님이 좀 무섭대요. 선생님들이 좀 무섭대요. 막 이런 또 이런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내성적인 아이가라서 질문을 못한다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그걸 분리하고 싶거든요. 질문을 하는 것과 내성적인 건 좀 별개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건 내가 앞에 나와서 뭔가를 더 이렇게 펼치거나 주도적으로 하거나 이제 이러지 못하는 거지. 선생님한테 내 의견을 말해보고, 그러니까 1대1로 그 수업 중간에 갑자기 막 손들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애들이 힘드니까 수업이 끝나고 수업 전 아니면 피드백 시간 막 이렇게 뭔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질문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는데, 자, 이게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면요. 지금 이제 원고고 1학년이에요. 어떤 학생. 제가 정말, 얘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았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때 저희 학원을 왔는데, 가르치면서도 중학교 시험은 여차여차 되겠어요. 제가 느꼈거든요. 중학교 시험은 여차여차 그냥 막 문제 풀리고, 그러니까 저도 막 그때 막 올바른 습관, 태도 막 애들한테도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수업하니까. 하는데, 이거 근데 애가 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거 100% 깨지게 생겼다. 라는 얘기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제 어머님들은 그걸 원하시잖아요. 성적. 고등학교 되면 그러면 또 그냥 학원 뺑뺑뺑뺑 돌면서 그냥 학원 쇼핑하다가 끝날 것 같다. 이 학생은.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가 이번 겨울방학,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이죠. 이번 중3 그 겨울방학 때 저한테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궁금한 것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공부 방법,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뭐 사고하는 방법, 막 이런 거를 계속 물어봐요. 와가지고 까먹으면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였죠? 와서 또 물어봐요. 그리고 막 핸드폰에 메모장에 막 적는데 그게 얼마나 또 이뻐 보이기도 하고 막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 근데 이놈이 저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게 딱 제가 그때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냐, 너가 경험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으냐. 조교 선생님들한테 가서도 현역 때 어떻게 했는지, 다른 선생님들한테 가서도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른 노하우는 없는지, 우리가 수학이랑 영어만 하지만 너 지금 수학이랑 영어만 듣지만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사회는 어떻게 공부하고 과학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물어봐라. 가서. 그랬더니 이놈이 계속 물어보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어머님들이 집에서 매일매일 뭔가 체크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체크를 하실 때 숙제를 다 했니? 뭐 다 풀었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너 내일 가서 뭐 질문할 거야? 질문할 거 챙겼어? 물어보고 싶은 거 챙겼어? 거기 안 그러면 적게 하세요. 메모장 같은 거 하나. 그게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고
뭐 엄마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제가 뭐 질문하는 아이로 만드세요라고 해도 지금 어머님들 아이 뭐 그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일단 사람은 뭔가 얘기를 들으면 반대되는 생각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자의식을 좀 해체하고 자의식을 좀 깨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할 거를 잘 정리했느냐를 계속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학원 가서 물어봤는지. 근데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돼서 바로 가서 못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 이거 왜 못 물어봤어?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해주시는 게 너 숙제 다 했어? 문제 얼마나 풀었어? 이것보다 훨씬 나아요. 네. 그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정말 질문하는 아이로 만들기. 자, 근데 이게 공부에서만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노하우를 얻고 싶어도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배워야 내가 뭔가 사업을 할 때 사용을 하든 아니면 회사에서 능력을 기르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성적이고 뭐를 떠나서 그런 아이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수학은 물어볼 게 너무 천지다. 요 과정에서 요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요 과정에서 요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원장 선생님이 좀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조금 더 친절하게 부탁드려요. 그럼 제가 좀 더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네. 방법을 찾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게 첫 번째예요.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사고의 습관을 만든다는 거는, 자, 요것도 한번 캡처 한번 하시고, 네,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도 또 그거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사고의 습관을 만든다는 게 이런 항목들이에요. 외적인 습관을 만드는 거, 내적인 습관을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채워나가면, 네네네. 일단 여기에 있는 거를 채워나가면, 그러면 학생들이 사고를 한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개념을 잘 인지하고 있는가? 인지한 거를 적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개념을 잘 출력 꺼내 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안다 모른다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나왔을 때 그거를 내가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중요하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외적인 습관에 많이 치중하실 수밖에 없죠. 그쵸? 정신 상태가 어떤가? 규칙을 잘 지키는가? 공부 시간은 몇 시간이며 숙제는 다 했는가? 계획은 잘 세울 수 있는가? 이거에만 아무래도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엄마한테 만약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봐주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내적인 습관. 그쵸? 그러면 한번 일단 들어주세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가 또는 아빠가 명쾌하게 그 문제를 풀어줄 거라는 기대를 크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그게 좀 그래 네가 질문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맞는 것 같다. 엄마가 이제 공부를 안 해서 조금 오래돼서 까먹긴 했는데 엄마가 들어도 그 부분은 꼭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서 내일 꼭 물어보고 와서 엄마한테 좀 다시 얘기를 좀 해줘라 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그 정보,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답변을 원해서 질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애들도 이미 알죠. 초등학생이면 몰라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엄마한테 답변을 원한다? 이놈은 그쵸? 학원에선 안 하고 좀 혼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좀 들어주시는 거,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칭찬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칭찬. 엄마가 자기는 그래도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수고했다는 말 또는 칭찬 한마디가 없어서 너무 그쵸. 역으로 질문 아주 좋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애들이 저한테 질문하러 오면 거꾸로 다시 질문해요. 그럼 생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애들에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학생들이 좀 행동력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작정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은 정확하게 또 알려주시고, 근데 칭찬할 건 칭찬해 주셔야 그래야 아이도 이 힘든 레이스를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중등, 고등 수학 과정을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중등 1, 2, 3, 고 1, 2. 수라는 단원으로 다 1단원이 구성이 돼 있어요. 정수, 자연수, 유리수, 정수, 무리수, 유리수, 실수, 복수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의 계산에 대한 걸 배워요. 문자화식, 지수법칙, 다항식, 단항식. 곱셈공식, 인수분해, 이렇게. 같은 맥락이죠. 방정식, 부등식도 1차 방정식, 이렇게 부등식. 고등학교 때까지 쭉 연결되고.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렇게가 1학기예요. 대수라고 하죠. 대수학. 우리가 수학을 나눌 때 대수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 식,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렇게가 1학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가 다 개통으로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내가 2학기를 안 해도 1학기 거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기하랑 통계는 2학기 과정이고요. 내용이 조금 짧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노트 정리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번 써봐라라는 이유가 아니고요. 그것도 어머님들이 아까 숙제 검사할 때 하루 마무리 질문 물어보시기로 했잖아요. 이거 두 번째는 노트 정리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는 만큼 적어놨을 거고요.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적어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막 학원에서 야 노트 정리해, 이거 하고 이거 해, 안 했어, 남아서 해 라고 해도 이게 안 되고 있는 애들도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습관이 돼야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내가 도대체 집에서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가? 선생님, 제가 무엇을 도와줘야 되죠? 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노트 정리, 저희 개념 노트, 프리 노트 이렇게 두 가지를 계속 지금 이렇게 2권 노트를 좀 준비하게 시켰으니까 어머님들도 그렇게 노트 2권 준비해서 잘 다니는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따로 잘 정리했는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수학은 좀 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고 인강을 해보겠다, 저 패서라도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왜? 생각을 하는 아이가 아닌데 지금 지가 혼자 뭔가 강의만 보고 하겠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너 학원 왜 다녀? 그 전문가들한테 가서 말을 걸어볼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 학원이라는 곳은. 그죠? 전문가들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야 우리 아이가 달라지고 성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인강, 가외, 뭐 이런 거는 독학도 되죠. 독학도, 그러니까 지금 학원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독학도 자기가 스스로 자꾸 혼자한테 질문해보고 혼자 답변해보고.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는 이유를 이렇게 꼭 딱 잡아두시고, 어머님이 기준을 잡고 계셔야 그래야 아이들도 그거에 따라서 공부하는 습관이 달라집니다. 자, 중요한 얘기 2개 해드렸습니다. 네, 이 2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런 아이로 집에서는 케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는 이유도 거기에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자꾸 성적이나 어떤 공부 양을 늘리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면 그 고민이 계속 깊어지시지 않으세요? 해도 끝도 없고. 아무튼 뭔가 성적과 그런 공부 양으로만 자꾸 학원을 보내니까 잘 되면 좋은데 또 잘 되지도 않아요. 그죠? 성적이 마음처럼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성적이 저희 학원에서 잘 나온 애들 보면요, 잘 나온 애들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생각을 잘하고요, 선생님들과 친하고 질문 잘하고요, 네, 선생님들 괴롭히는 애들, 이 성적 잘 나옵니다. 올해 봐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좋은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을 왜 보내시는가에 대한 답변을 오늘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2가지, 마지막 그 2가지 꼭 잘 기억하시고요. 학생들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학원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뭐를 준비할지 또 제가 정보를 잘 찾아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